만약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요구한다면, 그리고 동시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빠진다면, 지금 워싱턴은 현실이 된 이 시나리오로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5일 뒤 정부는 멈추고 동맹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내일 내려질 표결은 미국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한국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작 전 1초. 지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2025년 9월 25일 새벽 4시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실장님, 미국 CNN 속보 보셨습니까? 경제수석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화면 하단에 빨간 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에 3,500억 달러 사전 투자 요구를 했습니다. 3,50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7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CNN 화면에 동시에 떠오른 또 다른 자막이었습니다. 정부 셧다운까지 5일. 예산안 협상 난항.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MSNBC에서는 이미 토론이 한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의회에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에 1,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동맹국을 A처럼 취급하면서 정작 국내 예산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일 후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반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폭스뉴스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공화당 진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옳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자신의 방어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예산안에 불필요한 지출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화면 하단에는 카운트다운이 떠 있었습니다. 정부 셧다운까지 5일 7시간 23분. 새벽 5시 저는 대통령실로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복도는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외교안보라인 참모들이 창백한 얼굴로 자료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의실에 모인 우리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위 실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속보였습니다. 셧다운 5일 전 의회 예산안 협상 교착, 민주당, 트럼프의 동맹국 압박 정책 비판. 폴리티코도 긴급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외교부 미주국장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압박이 예산안 협상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외에서는 돈을 뜯어내려 하면서 국내 예산은 제대로 관리 못한다며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협상력도 크게 약화될 것이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 외교 협상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의 핵심 인력들이 일시 휴직 상태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압박하려 해도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위 실장이 말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조급해질 것입니다. 그는 빠른 성과가 필요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의회와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들이 예산안 협상에서 트럼프를 압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주미 대사관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현 주미 대사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실장님, 워싱턴의 분위기가 예상과 다릅니다. 조 대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백악관은 확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신이 없습니다. 셧다운입니다. 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지금 의회는 이 문제로 전쟁 중입니다. 예산안 협상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공화당은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한 초당적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 대사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 의견이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온 적이 결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서 동맹국을 압박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정작 미국 국민을 위한 예산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대사님, 민주당이 한국 문제를 예산안 협상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조 대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정책과 재정 건전성이었습니다. 조 대사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 그레고리 믹스가 국무부 차관을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대통령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연방정부는 5일 후에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동맹국에서 돈을 뜯어내기 전에 먼저 우리 집안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라고요? 둘 다 돈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재정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위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사님,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조 대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민주당 강경파들은 셧다운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한국 압박 정책을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비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가 미국 정부 셧다운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가 주된 쟁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미국 정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2020 회계연도는 9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의회가 그 전까지 새로운 예산안이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셧다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과거 셧다운 사례들을 검토했습니다. 2018년 셧다운은 35일간 지속되었습니다.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 상태가 되었고 국립공원이 폐쇄되었으며 연방 법원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셧다운이 되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됩니다.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의 협상 담당자들도 대부분 일시 휴직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립니다. 그는 빠른 승리가 필요할 것이고 한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긴급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민주당 예산안 협상에서 트럼프의 동맹국 정책 비판 강화.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과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연결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동맹국에서 돈을 뜯어내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정작 미국 국민을 위한 예산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셧다운을 각오하고 있다. 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의 무책임한 외교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셧다운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9월 26일 아침 워싱턴의 정치 지형은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CNN 속보입니다. 김 과장이 급히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오늘 오후 긴급 회동을 갖는다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위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오후 회동이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셧다운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위 실장이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현재로서는 5대 50입니다. 공화당은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우리 문제는 어떻게 얽혀 있습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민주당이 우리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그가 재정 관리 능력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셧다운이 되면 그 책임이 트럼프에게 있다고 몰아가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셧다운이 우리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대통령의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되면 미국 정부의 협상 능력이 마비됩니다. 국무부, 재무부의 실무진들이 일시 휴직하면서 우리에 대한 압박도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립니다. 그는 빠른 성과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추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셧다운이 되면 미국 여론이 악화됩니다.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불만이 커지는데 만약 그 원인 중 하나가 트럼프가 한국에 과도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진다면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폭발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현 대사에게 전달하십시오. 오늘 오후 백악관 회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십시오. 그날 오후 2시 워싱턴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역사적인 회동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JD 벤스 부통령,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한쪽에 앉았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청와대 상황실에서 실시간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회동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동이 끝난 후 슈머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슈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 의견이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온 적이 결코 없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원내대표님, 그렇다면 셧다운이 불가피합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합리적으로 나온다면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JD 벤스 부통령도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셧다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이견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돼. 그러면서도 그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둬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 하지만 어떤 협상 CNN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셧다운 시 책임 소재 트럼프 대통령 48%, 민주당 의회 32%, 공화당 의회 20%,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압박 정책 찬성 32%, 반대 56%, 여론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9월 27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아침 브리핑 시간 외교부 중국 과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글로벌 타임스가 사설을 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 중국 공산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체였습니다. 사설의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 트럼프의 동맹 착취가 원인. 저는 전문을 읽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지만 근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한 외교 정책이다. 트럼프는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예산안 협상을 교착 상태로 만들었다. 저는 기사를 내려놓았습니다. 중국이 개입했습니다. 위 실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셧다운을 트럼프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셧다운이 이익입니다. 셧다운이 되면 미국의 외교 능력이 마비되고 대중견제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미국이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화통신이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장밍 연구원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동맹국을 압박하는 데 집중하느라 국내 문제를 방치한 결과다. 한국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3,500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 현명한가? 한국은 다른 파트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중국의 메시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들은 왜 셧다운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김수진 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실장님, 중국은 3중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내부의 혼란을 부추깁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은 내부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대중 견제는 약해집니다.
둘째, 한국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이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면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에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 카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박민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에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미국 내 강경파들이 트럼프를 옹호하는 명분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게는 우리가 무한정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이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동맹이다. 하지만 공정한 거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막고 있는 것은 중국을 돕는 것이다. 셧다운을 막으려면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 이것은 트럼프의 전형적인 전술이었습니다. 비판자들을 중국과 연결시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곧바로 슈머 원내대표가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최선의 방법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지 동맹을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합리적인 예산안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9월 28일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실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과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CNN을 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더 많이 기여해야 합니다. 3,500억 달러는 협상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해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중국을 돕는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민주당은 이 요구가 과도하다고 말합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해 한국 문제를 제거할 의향이 있습니까? 트럼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럼프는 한치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3,500억 달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를 너무 자극하면 한미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은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입니다. 트럼프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특히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오후 5시 청와대 브리핑룸.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에 3,500억 달러의 사전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3,5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7%가 넘는 금액입니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이미 한미동맹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1조 2천억 원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미국에 1,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으로 미국에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셋째,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원합니다. 한미동맹은 70년 역사를 가진 혈맹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적인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 공개 거부 서울 마이너스 워싱턴 관계 70년 만에 최대 위기. 그리고 예상대로 백악관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실망스럽다. 우리가 그들을 70년간 보호했는데 공정한 대가를 요구하니 거부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모든 옵션. 이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9월 29일 오후 2시 워싱턴 시간 백악관에서 두 번째 긴급 회동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집권 이후 야당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첫 공식 회동이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상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안보 라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회동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몇 가지를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 매우 해롭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회동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회동이 끝난 후 양측 모두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슈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 의견이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온 적이 결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같은 동맹국을 압박하면서 우리에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양측 간 거리가 너무 멉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협상을 원합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동맹국 압박 중단.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우리는 예산안에 협조할 것입니다. 벤스 부통령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셧다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이견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한국 문제는 외교 사안입니다. 예산안과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약간의 양보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케어 문제는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협상도 정부가 셧다운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자정까지 합의가 가능합니까? 벤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에게 달려 있습니다. 슈머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회동은 결렬되었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제 셧다운이 확실해졌습니다. 위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자정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셧다운이 되면 미국 연방정부의 약 85만 명이 일시 휴직합니다.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의 협상 담당자들도 대부분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압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압박하고 싶어도 실제로 협상을 진행할 인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것이고 빠른 성과를 위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셧다운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대안은 준비해 두십시오. 그날 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7주짜리 임시 예산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머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케어 보조금 연장을 수용하기 전까지 반대 48표였습니다. 임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했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셧다운이 확정되었습니다. 존 튠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임시 예산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슈머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가 동맹국을 협박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오후 1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시켰습니다. 그들은 미국 국민보다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공정한 동맹 관계를 위해 한국은 더 많이 기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후 5시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셧다운 준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9월 30일 자정부터 연방정부의 비필수 기능이 중단됩니다. 약 8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휴직합니다. 국립공원, 박물관, 기념관이 폐쇄됩니다. 저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셧다운이 되면 국무부 협상팀의 8%가 일시 휴직하고 재무부 대외경제팀의 75%가 일시 휴직하며 한국에 대한 실무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약화되지만 장기화 시 그의 조급함이 증가할 것입니다. 오후 7시 조현 주미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장님, 민주당 지도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를 저지하는데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민주당이 우리 편에 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 내정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민주당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밤 10시 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셧다운 책임은 트럼프에게. 한국 압박 중단할 때까지 싸울 것. 화면에 슈머 원내대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는 한국 같은 소중한 동맹을 압박하면서 정작 미국 국민을 위한 예산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합리적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9월 30일 밤 11시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지만 태평양 너머 워싱턴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1은 단기 셧다운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지속되며 트럼프와 민주당이 빠르게 타협하고 한국 압박이 완화되는 경우였습니다. 시나리오 B는 장기 셧다운으로 한개월 이상 지속되며 트럼프가 정치적 궁지에 몰리고 한국 압박을 강화하려 하지만 실무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어느 쪽이 될까요? 오후 11시 30분 JD 벤스 부통령이 마지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0분 후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슈머 원내대표도 성명을 냈습니다. 셧다운의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가 합리적으로 나온다면 언제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밤 11시 50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국 연방정부가 곧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미국 내부의 문제이지만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3,500억 달러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동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원합니다. 한미동맹은 70년 역사를 가진 혈맹입니다. 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합리적인 협상에 열려 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CNN 생중계에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었다는 자막이 떴습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백악관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사당도 마찬가지였고 워싱턴 DC의 연방 건물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정부가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광화문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는 안 된다라는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셧다운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셧다운이 지속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압박하려 해도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의 협상 담당자들이 모두 일시 휴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능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의 대한국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며 우리의 국익을 지킬 것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진짜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고 워싱턴은 지금 정오였습니다. 셧다운 첫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일 오후 트럼프와 민주당의 협상이 재개될 것이고 민주당은 더욱 강하게 트럼프를 압박할 것이며 트럼프는 정치적 궁지에 몰리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까요? 아니면 후퇴할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3,500억 달러를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얼마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으로 협상해야 할까요?
모든 답은 내일 오후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멈췄지만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내일 오후부터 결정될 것입니다. 3,500억 달러의 운명이, 한미동맹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선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그곳에서 내려질 표결은 미국 역사에 깊이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여러분의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